얼마 전에 이제 SNS상에서도 저와 이제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웃은 적이 있는데, 누수 전문 변호사를 찾더라. 아, 누수 전문 변호사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그런 분야라는 건 사실 누수 전문이라고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는 지금 너무 흔해지지 않았나요? 변호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 명도 넘습니다. 그럼 이 3만 명도 넘는 변호사 중에 변호사는 다 같은 변호사인가? 변호사 명함 받고 나서 보시면은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디 계세요? 회사에 안 계시네요. 이런 질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사실 제가 연수원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사내 변호사라는 개념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회사, 지금 말하자면 삼성, 한화, 현대 이런 데 가면 다 변호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만 해도 변호사 숫자가 일단 좀 희소했기도 했고, 변호사가 그렇게 회사마다 다 있질 않았어요. 그럼 사내 변호사는 뭘까? 그거는 회사 내에 상주하면서 회사 내에서 소송이 발생을 하거나 자문, 뭔가를 물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사내 변호사가 외부 로펌을 컨택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질문도 사실 잘 정리가 돼야지 답이 정확하잖아요. 그 질문을 정리하고 자문 이런 일을 맡기고, 밖에 사무실 로펌에, 그럼 로펌에서 답이 오면 그걸 다시 회사 상급자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업무 결정을 하고, 이런 거가 사내 변호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들으면 아시겠죠? 사내 변호사라는 게 예전에는 꼭 변호사 자격을 요하느냐, 이 업무는 그 정도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는 시대였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사내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밖에 있는 외부의 로펌하고 회사에 연결고리를 하면서, 또 간단한 거는 사내 변호사가 직접 답을 하기도 하겠죠. 회사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에 위반된 거 없냐? 이 정도의 질문은 사내 변호사도 당연히 서칭해서 답을 하고, 이런 게 사내 변호사고요. 사내 변호사 말고 큰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 변호사, 송무 변호사입니다. 송무 변호사? 그럼 또 이렇게 물어. 송무도 있고 자문도 있다. 송무는 뭐고 자문은 뭐냐? 송무는 소송 업무를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그 다음에 노동청 가는 거, 조사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소송 업무를 일체 송무라고 합니다. 이런 업무, 그러니까 재판에 직접 관여한다. 이게 송무 변호사입니다. 자문 변호사는 재판, 소송 업무를 하지 않아요. 대체로는 자문 변호사는 회사에서 아까 말한 사내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사내 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회사에서 우리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가 법적 규제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에 우리가 안 맞는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태. 그러면 송무하는 사람은 자문은 안 하느냐? 당연히 할 수 있고, 자문하는 사람도 송무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업무 편의상 제가 2004년에 합격을 했으니까 2005년도 연수원 다니고 있을 때부터 보면 송무하고 자문은 이미 큰 틀로 두 개로 나뉘어서 진로 결정을 할 때부터 그러면 송무를 할 거냐 자문을 할 거냐 이렇게 결정되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변호사 말고는 법조인 중에는 판사, 검사도 있으니까 판사, 검사를 하는 사람, 변호사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 사내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로펌으로 가면 로펌 안에서 송무를 하는 사람, 자문을 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크게 나뉘어지긴 하는 거죠. 변호사님은 혹시 어떤 변호사입니까? 저는 당연히 정통 송무 변호사입니다. 저도 사실은 연수원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저도 폼나게 대기업에서 오는 질문들을 하는 자문하는 변호사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냥 저는 성향 자체가 일상생활을 하고 좀 더 밀착돼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좀 더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문 변호사나 아니면은 할 일은 아니었긴 했지만, 정통 송무 변호사로서 소송하는 일이 가장 즐겁고 재밌어서 정통 송무 변호사. 왜 정통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저는 제가 송무 변호사를 16년 넘게 해오고 있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휴머니즘 변호사. 그럼요. 사실은 영리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도 금전적인 거를 꾀하고, 유튜브 보시고 상담하는 분들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무료로 상담은 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도 하지만 제 시간이라는 것도 너무 사실은 점점 귀해져서 유료 상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리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의에 안 맞다 하는 일을 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송무 변호사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진짜 많은 변호사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고,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은 변호사가 처음 되면은 다 고용 변호사로 출발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개업을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개업을 하면은 처음부터 대표 변호사죠. 대표 변호사라는 건 자기가 사업자를 내고 자기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가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 대표의 형태가, 저도 대표 변호사였죠. 얼마 전까지는 제 최지수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었을 때는 제가 대표 변호사, 제가 거기에 대표니까 제 어쏘를 거기에 고용해서 두고, 제가 어쏘를 고용해서 둔 그 어쏘는 고용 변호사인 거죠. 저한테 고용돼서 제가 주는 일을 하고 제가 주는 월급을 받고, 그런 형태인 거고, 그럼 그거를 제가 어쏘를 더 많이 쓰면서 법무법인 형태로 만들었다. 그럼 저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거고, 어쏘 고용 변호사들이 여러 명인 거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표로서 운영을 하다가 어쏘가 더 많아지고 규모가 좀 더 확장된다. 그럼 파트너 변호사를 두게 됩니다. 파트너 변호사라는 거는 저 혼자 대표가 아니라 원래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3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3명이 전부 다 파트너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그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이게 일반적으로는 법인이니까 지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뭐 운영자로서의 변호사, 이게 파트너 변호사인 거고, 그러면 고용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대형 펌에 들어가거나 뭐 작은 펌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고용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자기 고객층이 생기고 수임을 받아서 일을 따올 수 있는 형태가 됐다. 이러면 파트너로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있던 펌에서 파트너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속 고용 변호사로 있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려운 문제죠. 나이도 있고 연차도 있는데 계속 고용으로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나와서 자기가 혼자 독립해서 개업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뭐 낮고 높고의 차이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어딘가에 그냥 제 사무실을 지금이라도 열면 제가 바로 대표 변호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수십 명 함께 있는 사무실에 큰 여러 가지 분파의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전 여기에 파트너인 거고, 제 밑에는 한 70명 정도의 고용 변호사가 현재는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변호사가 연차가 좀 낮은 변호사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는 있죠. 고용 변호사를 하고 자기가 충분히 자기 실력도 성숙이 되고 자기 고객층도 확보가 되면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로서 자신감이 더 생기면 자기가 기업에서 나오겠다 이러면 대표도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변호사님은 뭐 전문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약간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뭐 전문이라는 것은, 저는 취급하는 업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보셨겠지만 전 노무 일도 하고요, 부동산 일도 하고요, 이혼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정통 승무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사실 다 합니다. 뭐 산재, 불법행위 손해배상, 교통사고, 의료 전부 다 합니다. 화재 사건 같은 것도 하고요, 정정보도 청구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하다못해 근데 어떻게 물으시냐면, 누수 전문 변호사 아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분야라는 거가,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가 다양한 사람은 전문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다만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전문 분야는 딱 2개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사하고 이혼 가장 많이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2개를 전문으로 등록을 했던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업무도 다 하고 있는 게 맞고, 제 연차나 제 경력이나 뭐 제 경험치, 그 다음에 뭐 부끄럽지만 제가 그동안 내온 성과를 고려했을 때는 뭐 제가 산재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부끄럽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차도 어느 정도 되고, 저는 지금까지 성실히 일해 왔기 때문에 일한 그 사건 수행 숫자가 워낙 많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뭐 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만 찾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답이 아닐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SNS 상에서도 저와 이제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웃은 적이 있는데, 누수 전문 변호사를 찾더라. 아, 누수 전문 변호사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그런 분야라는 건 사실 누수 전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웃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내과 전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의로서 내과 선생님 계시고요. 거기서 대학병원에서 조금 더 분파해서 호흡기 내과, 뭐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이럴 수 있죠. 하지만 대동맥 전문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전문에만 뭐 국한해서 하실 필요는 없겠다. 사실 이래요. 저한테 사람들이, 그럼 너는 학폭하고 이혼을 정말 잘하니까 그것만 해서 그 전문으로 해. 제가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저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한테도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거에 형사사건도 뭐 노무사건도 산재사건도 좋은 결과를 드러내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또 고객들이 찾으시면 또 그걸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꼭 돈으로만 일을 하는 건 아니니.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싶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이혼 전문으로 이혼만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묘지는 그냥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 주시면 뭐 유튜브 보면은 뭐 다 하는데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연락하시면은 제가 못하는 거 못한다고 딱 잘라서 바로 끊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또 사실은 뭐 유료로 상담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변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면은 변호사가 그래도 뭔가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변호사 찾으시길 바라고요.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